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교재 412쪽입니다. 네, 오늘의 비로소 5장의 마지막 강의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함수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함수 중에 독특한 재귀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귀함수는 다시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재귀함수,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삼각형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각형 이런 모양을 어떻게 그리라고 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큰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주 설명이 힘들 겁니다. 이 그림은 밑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정삼각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이제 위로 향하는 정삼각형의 내부에 역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꽉 차게요. 그렇게 되면 정삼각형이 위로 향하는 정삼각형이 3개 생기죠. 각각의 정삼각형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위로 향하는 삼각형이 생기면 또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다 보면 위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동일한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함수를 계속 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콜합니다. 이런 재기함수는 여러분 그 자연 현상에서 많이 보시는 프랙탈 들어보셨나요? 그와 비슷합니다. 고사리도 잎이 큰 줄기에서 가지가 뻗쳐나가죠. 또 그 가지는 또 똑같이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서리라든가 나무 모습 등등, 뭐 소라의 모습 등처럼 상당히 많은 자연계의 어떤 현상들이 프랙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프랙탈적인 요소는 재기함수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눈꽃송 모양을 코의 눈송이라고 합니다. 코흐라는 사람이 처음 모양을 제안해서 그런데요. 이 코의 눈송이, 코의 스노우플레이크도 똑같습니다. 삼각형에서 출발하고요. 일직선상에 뾰족한 삼각형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모든 선분에 또 뾰족한 모양을 그리고요. 그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 코의 눈송이가 나옵니다. 즉, 직선을 뾰족하게 만드는 동작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재기함수를 설명드리기 위한 개론이었고요. 실제로 재기함수의 사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 팩토리얼은 1부터 4까지 곱입니다.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1부터 n까지 곱이라는 순차적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팩토리얼 정의를 이렇게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파라미터 n이라고 하면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f도 1이 되고 i도 1이 됩니다. 대입 연산자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i는 1에서 n까지 1씩 증가시켜가면서 f에 곱해 넣습니다. f는 1로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O 반복문을 마치고 나면 f의 팩토리얼 n 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지만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귀 정의인데요. 팩토리얼을 정의함으로 하는데 또 팩토리얼을 쓰고 있죠. 재귀적 정의입니다. 이걸 일반화시켜 보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을 정의하는데 또 팩토리얼을 쓰고 있으니까 재귀적인 정의다. 재귀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귀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면 재귀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죠.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파라미터에 0이나 음수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턴하기를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리턴합니다. 이 모양이 바로 제규적 정의하고 일치되는 파트죠. 이 동작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팩토리얼 5라고 하면 제기함수로 구현된 함수는 5 곱하기 팩토리얼 4를 리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기함수가 호출되죠. 팩토리얼 4는 4 곱하기 팩토리얼 3을 리턴하고 팩토리얼 3은 3 곱하기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는 2 곱하기 팩토리얼 1입니다. 근데 팩토리얼 1이면 여기서 if 부분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죠.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쭉 위로 리턴 되면서 최종적으로 값이 이 120이라는 값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배우면 아주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제귀적으로 구현한 이런 함수를 제귀함수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함수가 자신을 호출하니까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제귀함수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구현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일단 실행 결과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이런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코드입니다. 이런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들이 몬드리안이 그린 그림들이고요. 대표적인 추상화가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한번 코드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실제로 큰 도화지가 있을 때, 그렇죠? 큰 도화지가 있을 때 도화지를 어떤 점을 기준으로 4분합니다. 그 나누어진 가까이 화면은 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4분되지는 않네요. 예를 들면 이 점에서는 여기서 또 4분 되게 되죠. 그래서 몬드리안의 그림이 이런 제귀함수의 이 모양을 많이 닮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내부의 바디를 색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몬드리안 그림을 그대로 C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 함수고요. 이 파라미터 x0, y0, x1, y1은 사각형의 좌측 꼭지점, 상단의 꼭지점과 우측 하단의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n이라는 파라미터는 얼마나 깊이 제기함수를 호출할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드로함수에서 2번으로 depth 2를 한번 줘서 몬드리안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몬드리안이라는 함수가 4개로 나누어진 사각형에 대해서 또 제기적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n을 1 빼죠. 그래서 n이 0이 되면 색깔을 정하고 거기 내부를 색칠하게 됩니다. 코드는 우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코드를 한번 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에서는 색칠하고 그렇지 않으면 랜덤하게 좌표를 하나 생성해서 그 좌표를 중심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뉜 곳에 대해서 제기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꽤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한 20줄 정도의 코드로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줄도 안 되네요. 한 15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기함수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장점으로는요, 제기함수를 쓰게 되면 함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어떤 순서에 대한 고민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설명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구조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
또는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 피보나치 수열, 하노이 타워, 퀵 정렬, 머지 정렬, 이진 검색, 게임 트리 등 아주 많은 알고리즘들이 문제 자체가 재규적으로 정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제 자체가 재규적으로, 즉 재규 정의가 되는 문제는 재규함수를 쓰면 좋습니다. 근데 재규함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규함수는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스택을 통해서 값을 전달하거나 돌아올 주소를 저장하거나 하는 이런 스택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규함수를 깊이 호출하다 보면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메모리가 스택이라는 메모리인데요. 그래서 시간이나 메모리 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에 굉장히 요긴한 구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규함수가 나올 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꼭 한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4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부터 한 10페이지 정도 걸쳐서는 이제 C의 함수 기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부분부터는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소개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해당하는 파트를 각자 조사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변 매개함수, 매개변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매개변수의 개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구현하셨던 매개변수를 가진 함수는 매개변수의 크기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익히 보셨던 printf라는 함수는 매개변수가 2개거나 3개거나 변할 수 있죠. 이런 함수를 가변 매개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사용자 정의 함수도 가변 매개변수를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경우에는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18쪽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C 언어의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 즉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들에 있는 함수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설명만 드릴 것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헤더 파일이 math.h 라는 헤더 파일에 선언된 함수들입니다. 즉 아래에 있는 함수를 쓰려면 math.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타 많습니다. 파워는 제곱을 나타내는 거고요. SQRT는 루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쭉 오른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tdlib.h라는 헤더 파일에 선언된 함수들도 있습니다. stdlib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ax 또는 min 또 많이 쓰는 함수로 r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and와 srand. srand의 s는 start라는 의미입니다. 사용법이 있는데요. rand라는 함수는 랜덤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랜덤 값을 만드는 함수는 그 랜덤을 만드는 촉이 seed 값, 씨앗이죠. seed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seed 값을 정해줄 때 하는 함수가 srand라는 함수인데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time이라는 함수를 seed 값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고 랜덤 값 나누기 100 이렇게 만약에 사용하시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0에서 99 사이의 랜덤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도수 분포표를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던 예제입니다. 다음은 memory.h라는 헤더 파일에 선언된 함수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메모리 카피, 메모리 컴페어, 메모리 무브, 메모리 셋 등. 그래서 그 컴퓨터 기억 장치에 있는 그 메모리 값들의 이동이나 복사나 카피 등등을 빠르게 수행해주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빠른 메모리 복사 등이 필요할 때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ctype.h에 선언된 함수인데요. 문자 분류 함수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is 알파, is alnum 그러면 파라미터가 알파벳이거나 넘버인지, is 알파는 알파벳인지. 그래서 만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합니다. is digit, 파라미터가 숫자인지, is lower 그러면 소문자인지, is upper, 대문자인지에 따라서 1 또는 0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가 있으면 편하겠죠. 문자열 처리 함수가 있습니다. C 언어가 가장 불편한 것이 문자열 처리입니다. 그래서 string이라는 변수 타입이 제공되지 않아서 굉장히 문자열 처리하기가 C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처리 함수를 string.h에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문자열 복사, string copy,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 간의 비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string copy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뒤에 것을 앞에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려면 카피할 자료를 담을 공간을 미리 할당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하게 30칸짜리로 받아두고 이렇게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string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string length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로 받은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셋. 그 string length는 문자열 끝을 나타내는 그 백슬래시 제로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이즈 오브와 차이점이죠. 그런데 밑에 사이즈 오브라고 하면 네임은 하면 실제 방 크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문자열의 길이가 아니고 방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 string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C에서는 앞에 네임이 캐릭터 배열이라면 이렇게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런 방법은 안됩니다. 최근 나온 파이썬이나 같은 최근의 고급 언어는 다 이런 연산이 지원되는데 C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tring compare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이 string compare는 이처럼 두 개의 문자열이 같으면 0을 리턴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문자열이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더 크면, 크다는 말은 A가 같죠, B가 같죠, C가 같죠, 순서대로요. D가 같고요. 그 다음에는 F가 E보다 뒤에 있죠, 아스키 코드 테이블 상에서. 그래서 앞에 게 크다고 판명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자열이 크면 1을 리턴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보시면 뒤에 게 더 크죠,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얘도 동일합니다. A, B, C, D까지는 같고 얘가 더 큰 게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문자열 연결, 두 문자열을 붙여줄 때 쓰는 게 string cat입니다. string concatenation 이란 뜻이고요. 동일하게 데이터의 words를 concatenation 하고 싶으면 이 문자열을 흡수할 만큼 공간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출력하면 hello world가 나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문자열을 사용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제를 많이 두지 않았지만 각자 한번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데이터 변환 함수가 있는데요. standard library.h 또는 ctype.h 두 개 중 하나의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밑에 거부터 볼까요? to lower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to upper는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to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SCII 문자를 인티저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문자열을 주면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outof는 문자를 실수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경우에 따른 이런 함수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네, 424쪽까지 마쳤고요. 425쪽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대망의 6장입니다. 6장이 전체적으로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까지 만들고 있는 벽돌 깨기 게임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총알을 발사한다든지 게임 맵을 만든다든지 하는 몇 가지 게임의 부가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시연의 문법들을 소개하는 챕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가 20분이 넘고 있네요. 5장까지 충분히 보시고 다음 강좌에서 6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